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러시아, 미국의 시대 정신을 바꾼다. 프랑스에서 르팽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마크롱은 참패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사임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먼저 터키 이야기,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 터키는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회의에서 브릭스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하칸 피단 터키 외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서 아주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브릭스 가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터키가 만약에 브릭스에 조인하게 된다. 이것은 유럽과 그리고 이제 유라시아 대륙의 어떤 지정학적인 지형을 완전히 바꿔버리게 됩니다. 터키는 나토에 가입하고 그리고 EU의 회원으로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기다린 게 무려 이제 수십 년이죠. EU는 멤버 자격증을 흔들지만은 터키를 가입시켜 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인종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터키는 유럽에 이제 기만을 당했죠. 미국과 유럽의 안보에 이제 터키는 나토 회원국으로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찬밥 대접을 받았습니다. 지금 브릭스가 더 많은 회원국을 확보하면서 터키는 이제 유럽을 믿지 않고 이제 중국, 러시아, 인도 이들과 손을 잡고 브릭스에서 이제 새롭게 경제 활로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미국과 서유럽 패권 국가들의 이 패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터키는 나토 안보 협약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터키의 천적은 사실은 러시아입니다. 가장 오랫동안 싸웠죠. 러시아 제국과 오스만 투르크 싸움. 이 터키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서유럽이 과거에는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터키와 러시아는 협력 관계에 들어섰습니다. 상호 간에 이렇게 대립해야 될 이유를 찾기가 대단히 힘든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EU와 미국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터키는 이제 브릭스에 조인할 이유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EU에 회유당하지 않겠다. 이런 게 이제 터키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럽에 있는 미군 기지가 독일에 많이 있지만 여러 곳에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테러가 있을 거다. 이런 정보를 팍스TV에서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 유럽에 있는 이제 미군 기지는 비상 경계령을 발동했다고 합니다. 이 좀 황당한 이야기인데 이 미국은 조만간에 어디에 테러가 있을 거다. 아시아에서 테러가 있을 거다. 이런 걸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나중에 물론 공수표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만약 펜타곤의 경고대로 어떤 사건이 터진다. 이때 이것이 진짜 테러인지 아니면은 펄스 플래그다. 그러면은 어떤 목적이 있을 겁니다. 이 목적이 이제 좀 상당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이 목적이 러시아와의 어떤 군사적인 에스컬레이션을 위한 것인가 이렇게 해석되면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재밌는 뉴스가 올랐는데 아랍리그에는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이런 나라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집트에 있고요. 그런데 이 아랍리그가 헤즈볼라를 공식적으로 테러 지원 단체, 테러 단체 명단에서 뺐다고 합니다. 자,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헤즈볼라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 쿠웨이트 이런 이제 걸프만 연한 국가들과는 좀 대립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헤즈볼라는 이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란과 사우디 이들은 좀 시아파, 수니파 이렇게 대결하는 국면이었죠. 그런데 이란과 이 수니파 세력들, 시아파, 수니파가 좀 화합을 하면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이것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힘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레바논이 침공당하지 않도록 하는데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여기에는 터키의 입김도 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은 헤즈볼라에 좀 힘이 실리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라크에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이란에서 화물기로를 이용해서 어떤 무언가를 싣고 이렇게 레바논에 착륙을 한다고 합니다. 이란이 공급하는 무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무기가 헤즈볼라 손에 들어가겠죠. 미국은 공식적으로 이라크 정부에 이란으로부터 날아가는 화물기 이 영공을 개방한 것, 이것을 중단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라크는 여기에 대해서 웃기지 마라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입김이 먹히지 않는 거죠. 자, 지금 가자 사태를 보고 이라크 정부가 만약에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 수단니 정권도 위태로워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연정으로 이렇게 꾸려가고 있는데 이라크 국민들은
이 가자 사태를 계속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친한 나라들 여기 여럿이 있습니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들 역시 자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가자의 비극 이것 때문에 자국민들은 좀 들끓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주변 국가들은 미국에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의 지도자들이 미국에 이제 이번에 있었던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담 이것을 보고 이제 깔깔거리고 조롱을 했다. 이런 기사가 이제 팍스TV에 올라왔습니다. 팍스TV는 트럼프를 지지한다. 저는 이 팍스TV의 정체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기사를 올린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역시 바이든의 사임 문제입니다. 공화당 입장에서는 신경 쓸 게 없죠. 바이든이 물러난다. 그럼 새로운 후보가 오는데 새로운 후보라고 해도 트럼프에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후보는 아닙니다. 물론 선거에서 어떤 나쁜 짓이 있을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건 잠깐 배제하고 일단 인기도 측면에서 트럼프를 위협할 수 있는 후보는 없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주당 내의 문제입니다. 민주당 내 그리고 바이든을 지지하는 세력에서도 바이든의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MBC 그리고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이런 데도 이 바이든을 겨냥한 이런 이제 컬럼, 기사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일가 동향을 매시간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든 가족이 바이든이 사임하지 말도록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미 바이든은 후보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순전히 바이든의 이제 의사에 달렸습니다. 만약 바이든이 후보로 남겠다, 이 경우 민주당은 바이든을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습니다. 물론 미 의회에서 수정헌법 25조로 발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공화당은 협조하지 않죠. 공화당이야 이 사태를 즐길 따름입니다. 자, 그런데 바이든 가족은 결사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질 열사가 결사 반대하고 있다. 오늘은 또 헌터 바이든이 가장 큰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는 사임하지 마라 이 뜻입니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나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는 MBC TV, 방송사마다 다 다릅니다. 질 바이든이 가장 강력하게 후보로 그대로 남아있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뭘 믿고 이제 후보로 그대로 남아있기를 요구하는지 그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선거에서 또 뭔 짓을 할지 모르죠. 자, 어쨌든 이 MBC TV 혹은 다른 방송에서는 물러나기로 결정했다 이런 뉴스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신빙성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바이든이 결정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다. 물론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은 자연히 이제 인지 능력은 좀 퇴보하게 됩니다. 인지 능력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이제 비난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 바이든은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핵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핵가방을 가지고 뭔 짓을 할지 모르죠. 그리고 지금까지 맨정신으로 정치를 했는가? 이것도 이제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선이 된다고 해도 4년이 남았습니다. 4년 동안 더욱더 악화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모든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트윗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 최근에 이제 미국 남부에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뉴욕 호텔에 미국 정부가 제공한 호텔에 머무르면서 60일 동안 머무를 수 있다 이렇게 했지만은 또 연장을 합니다. 신청서 내면 또 연장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료 음식을 받고 한 달에 $600의 캐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 구걸을 합니다. 그걸로 이제 엑스트라 수입을 얻죠. 그런데 미국의 참전 용사들은 길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홈리스가 돼서 떠돌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좀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호텔이라든가 이런데 불법 입국자들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을 모아놓고 밥도 주고 돈도 줍니다. 여기서 뭘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11월에 선거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운명, 어떤 면에서는 세계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런 선거가 있는데 이 선거를 앞두고 이들끼리 모여서 호텔에서 이런 공간도 제공하고 돈도 주고 밥도 주고 뭐 하는 것이냐는 겁니다. 자, 선거랑 연관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떨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프랑스 의회 선거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를린 르팽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견되었던 겁니다. 240에서 270석 정도 얻을 것 같습니다. 일당입니다. 그리고 마크롱 연정은
160석 이상을 잃었습니다. 마크롱이 사임할 거다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크롱이 사임하지 않고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 실권은 없는 그런 허수아비 대통령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의회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프랑스 대통령이 무슨 결정을 내려도 의회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이미 예견되었기 때문에 프랑스는 좀 추가적인 뉴스가 들어오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마를린 르팽은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반이민 그리고 러우전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반대하는가 그냥 어정쩡하게 반대하는가 이런 것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만 일단 러우전의 지원 반대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EU 전체 통합해서 움직여가는 이런 글로벌리스트 움직임 여기에 대해서 이제 태클을 걸겠다. 일단 프랑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국의 경제적인 이익입니다. 마를린 르팽은 이전부터 이 EU의 통합적인 어떤 그런 플랜 여기에 대해서 계속 태클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세간 언론들은 이제 극으로 분류합니다. 반이민 정책 그리고 이 글로벌리스트 아젠다에 반대하는 것, 국가주의, 프랑스 국민, 이 프랑스 민족이라고 표현하기 조금 힘든데 이 프랑스의 이익과 이해 이것을 위해서 이제 프랑스 정부는 일을 하겠다. 이 미국으로 오면은 트럼프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관심거리, 이 마를린 르팽 정당, 그리고 이제 그 주변 인물입니다. 이들은 노골적으로 우리는 시오니스트 정당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마크롱 같은 경우는 일부 사안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경고하고 또 지원도 줄이고 이런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르팽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이것은 또 이제 이 트럼프랑 조금 일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자 사태에 있어서 프랑스와 트럼프가 된다면 그리고 이제 르팽이 된다면 이들이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이스라엘이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이제 용인을 하고 지원을 한다. 이때는 프랑스와 미국은 세계로부터 점점 더 고립될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나 프랑스 이 르팽 정부는 그것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이런 구도입니다. 르팽이 어떤 이유에서 시오니스트 정당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혹은 배후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인 지원을 이렇게 끌어내기 위한 건지 이런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런 의심도 듭니다. 그리고 오늘의 메인 내용 중요한 컬럼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엘레스테어 크룩, MI6 그리고 영국 외교부 출신입니다. 엘레스테어 크룩이 이런 굉장히 좋은 글을 올렸습니다. 이 론폴 전 하원의원이죠. 이 연구소에 올렸습니다. 이 푸틴의 전쟁은 미국의 시대 정신을 리쉐이프한다, 바꾼다는 겁니다. 사이트가이스트, 독일어죠. 시대 정신. 미국은 이런 어떤 관념, 아이디어에 젖어 있는데 이것을 이번 러우전이 깬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이제 2주 전이죠. G7과 그리고 이제 스위스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 전에 장기화를 꾀한다.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G7에서 나오는 세 가지 주요 발표. 10년 우크라이나 안보 협정을 체결해주고 500억 달러의 우크라이나 향 대출 그리고 러시아 동결 자산이 낳는 이제 이자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을 압류해서 사용한다.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을 계속 이렇게 끄는 그런 것을 지지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어느 정도 이제 예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지도자들은 러시아에 대해서 맹렬한 호전성을 보이고 그리고 유럽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또 대중들에게 심어줬습니다. 곳곳에서 징병제를 거론했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백악관 대변인 존 커비에 따르면은 키예프에 대한 워싱턴의 입장은 절대적으로 명확하다. 계속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째, 그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과제죠. 그런데 이것을 걸었습니다. 이 뜻은 완벽하게 패할 때까지 계속 전쟁을 일단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워싱턴은 우크라이나의 군수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것이 무슨 뜻인고 하니 만약 어정쩡하게 휴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무장을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이것을 용인하지 않죠. 결국 러시아로 하여금 계속 공격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어쨌든 전쟁을 계속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전쟁을 장기화하고 그리고 러시아 깊숙이 파고들려는 미국의 의도는
제이크 설리번에 의해서도 이제 강조되었습니다. 미국 무기를 제공했는데 이 러시아 내륙 깊숙한 곳을 타격하는데 뭐 해도 좋다. 만약 그 국경에서 러시아군이 넘어온다면 뭐 이런 조건을 달았습니다만 일단 러시아 본토를 타격해도 좋다. 이렇게 이제 허용을 한 거죠. 그리고 F-16을 사용해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거, 러시아의 대공 시스템을 깨고 그리고 날아다니는 러시아 항공기를 미국이 준 패트리엇 시스템이 뭐 격추하고 이런 것도 다 좋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 폭격기가 발사되는 내륙의 공군기지까지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전쟁이 근본적으로 매우 위험하게 변화되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시점에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평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푸틴은 연설에서 세계가 어떻게 이런 시점에 도달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그리고 핵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 이런 것도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방에 대한 마지막 기회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 휴전, 평화안 이런 것을 제안했죠. 그런데 과연 서방이 이것을 받아들일 거라고 푸틴이 생각했을까? 푸틴은 그런 바보가 아닙니다. 키예프가 새로운 공격을 준비하기 위한 일시적인 휴전이 아니다. 푸틴은 최종적인 어떤 결론을 내리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전처럼 키예프와 서방이 이제 거부를 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문제일 뿐이다. 우리는 러시아는 제안했다. 이것을 받아들이든 말든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 뜻이죠. 서방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것을 거의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푸틴은 이런 제안을 했을까? 푸틴은 외무부 연설에서 휴전이나 동결 같은 장치를 무시했습니다. 영구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 영구적인 해결 방안을 우크라이나와 나토에 제안한 겁니다. 푸틴 대통령이 암시한 것처럼 어떤 솔루션을 위해서는 새로운 세계 보안 아키텍처가 필요합니다. 자, 만약에 영구적인 평화를 한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중립지대화되고 그리고 내개주는 러시아 영토로 편입하게 되고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이것을 서구가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 러시아의 안보적 이해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세계 보안, 이 시큐리티 아키텍처가 필요한 거죠. 과연 미국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지금 시점에서 없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한 완전한 해결책을 지금 서방이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일단 우크라이나라는 마이크로코즘, 이 소우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위에 전 세계를 아우르는 글로벌 시큐리티 아키텍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미국으로 오겠습니다. 미국은 1970년대, 1980년대 냉전 시대의 심리에 그대로 갇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안보 아키텍처를 구축한다. 이것은 미국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냉전의 종식, 겉보기에는 미국의 승리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러시아의 내부 공산주의 경제 시스템 모순, 내부 모순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종주국으로서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이 자원을 퍼주었죠. 자, 어쨌든 냉전에서 미국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이 프라이드, 오만은 그냥 하늘을 치솟습니다. 1992년 월폴츠 독트린, 이 월폴츠 독트린을 만듭니다. 이제 미국이 유일한 세계 패권국으로 세계 어떤 안보 아키텍처를 설계를 하겠다. 소련 붕괴 이후에 세계에서 미국의 우월성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키겠다는 겁니다. 누구도 미국에 도전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 이게 월폴츠 독트린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쟁자가 나타나면 초반에 응징해서 무너뜨리겠다. 뭐 러시아가 뜨면은 무너뜨리고 중국이 뜨면 무너뜨리고 일본이 뜨면 독일이 뜨면 다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을 유일 패권국으로 만들겠다. 월폴츠 독트린은 미국 주도의 집단 안보 체제, 한미동맹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일 동맹, 그리고 나토 다른 나라들과의 어떤 군사적인 협력 관계, 그리고 민주적 평화지대 이런 거창한 핑계를 듭니다만, 그러나 본질은 미국의 패권, 절대 패권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때 러시아는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러시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군축을 하면서 핵무기를 계속 감축해 오면서, 그리고 러시아는 언젠가는 손을 볼 대상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죠. 90년대입니다. 이후에 나중에 시간이 가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무너뜨리겠다, 기회를 봤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러시아는 서방의 눈에 지정학적 경쟁자가 아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여러 가지 평화 제안을 했지만 거부를 당했습니다. 나토 확장과 관련되어서 러시아 요구를 다 무시해버렸죠. 러시아 약속을 했습니다. 1인치도 동쪽으로 확대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약속을 어기고 계속 이제 팽창시켰습니다.
모스크바는 당시 그러한 노력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세계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만큼 이렇게 중요한 국가로 인정을 받지 못한 거죠.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러시아는 경제와 정치 분야에서 탁월한 세계적인 행위자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배 계층에게는 이 모스크바와 워싱턴의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미국의 자존심, 프라이드, 그리고 미국의 시대정신, 이것이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뭐 중국이 끼어든다, 러시아가 도전한다, 이런 것을 미국은 지금 현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이든 러시아든 반드시 무너뜨려야 될 대상으로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동등한 입장으로 대화를 나눌 수 없다. 그리고 워싱턴 DC 내부에서는 거대한 에코 챔버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러시아의 붕괴와 분열로 이 우크라이나 갈등을 이용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을 계속 주입하고 모든 사람들은 야, 뭐 지금은 조금 뭐 러시아에 밀리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러시아는 붕괴되고 무너질 거야. 이런 희망을 가지고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죠. 자, 이런 부당한 확신을 벨트웨이 내부에 이제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과는 대조적으로 푸틴은 이 연설에서 유럽 대서양 안보 시스템의 붕괴 그리고 새로운 글로벌 시큐리티 아키텍처의 등장을 내다봤습니다. 미국과 서유럽은 그들 내부의 에코 챔버를 만들면서 그냥 뭐 미래에 대해서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데 푸틴은 글로벌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안보 아키텍처가 오는 겁니다. 세상은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암묵적으로 그는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실제 이 우크라이나 문제는 우크라이나 내 전선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한 새로운 아키텍처, 시큐리티 아키텍처 구축으로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합의를 해야 될 당사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이제 서유럽은 여기에 조인할 그런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그런 시대 정신이 형성되지 않은 거죠. 이 분석이 맞다면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문제를 그렇게 서두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러시아 경제도 여유가 있고 러시아 군사력도 여유가 있습니다. 계속 소모전을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갉아먹으면서 새로운 글로벌 이 안보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죠. 결국은 여기에 미국과 서유럽도 조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예측을 한 겁니다. 현재까지는 러시아, 중국과 그리고 미국, 서유럽 이들 간의 글로벌 협상 전망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미국은 아직까지 냉전 시대 사고에 젖어 있다는 거죠. 요점은 집단적인 서구 정신이 충분히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외부의 세계, 즉 서구를 벗어난 세계, 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아프리카, 남미 이들을 존중을 가지고 대하는 것, 이것은 지금 워싱턴 DC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 지금 당장은 모스크바 협상을 할 생각이 없다. 그런데 내년에 정권이 바뀌면은 모스크바 뭐 협상을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운을 띄웁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2021년 초에 이미 이 새로운 안보 스트럭처를 만들자 이렇게 이 바이든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때 자, 미사일 배치돼 이것을 어느 정도 후퇴를 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를 중립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에 중거리 미사일 발사대나 핵무기 반입 이것은 하지 않겠다고 미국이 약속해라. 그런데 2021년 12월입니다. 이때 바이든은 처음에는 러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겠다. 우크라이나 내 중거리 미사일 발사대나 그리고 핵탄두를 갖다 두지 않는다. 이것을 러시아에 약속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가 며칠 뒤에 이것을 뒤집었습니다. 자, 이 뜻은 한판 하자는 겁니다. 결국 2022년에 이제 전쟁이 터졌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오히려 미국과 서유럽은 쫓기고 있죠. 미국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사건은 이번 사실은 가자지구 사건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서유럽이 함께 이렇게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 도덕적인 명성, 레퓨테이션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특히 이 젊은이들이 들고 일어나서 미국의 지도부를 강력하게 성토하고 있습니다. 세계 전체를 두고 보면은 푸틴이 원하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브릭스 그리고 뭐 새로운 어떤 이 제3세계 아키텍처 이런 것들이 러시아와 중국, 인도, 뭐 브라질 이런 브릭스를 중심으로 이렇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변형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푸틴은 미국의 시대 정신이 바뀌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냉전에 미국은 세계 최고 국가, 아메리카, USA 이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거죠.
미국과 서유럽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자신감이 있는 것 같다. 최근에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 회의 그리고 외무부 연설 이런 데서 푸틴의 자신감이 드러났습니다. 실제 세계인들의 마음이 바뀌고 있는 거죠. 러시아가 전 세계에 영감을 주고 있는 겁니다. 현재 G7이 우크라이나에 관심을 갖는 배경에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보다도 선거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영국도 7월에 선거가 있죠. 곳곳에 지금 이제 선거가 있습니다. 일단 프랑스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파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결국 G7 국가들은 선거 관련되어서 어떤 앞텍스, 광학인데 보여지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선거 관련돼서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여기에 더 집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예측이 틀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러시아의 전쟁 명령이 이미 내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 러시아에는 전쟁 태세다. 그리고 러시아 군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럽에서는 징집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어떤 군사적인 사건들이 터진다. 서유럽에서 펄스 플래그가 터진다. 혹은 러시아 내에서 또 다른 어떤 테러가 터진다. 이때 심각한 도발이 돌발적으로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 내부에서 도발이 발생하고 또 서방으로 확대가 되고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치고받으면서 커지는 거죠. 자, 여기에 에스컬레이션에 명백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군사적인 에스컬레이션, 긴장 고조입니다. 여기에 가장 심각한 위험 요인이 무엇이냐면은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경멸이라는 거죠. 여전히 미국은 얕보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 니까지 것이 중국, 일본 니까지 것들이 독일 니까지 것들이 독일이나 일본은 좀 다른 문제죠. 니들이 내 말을 안 들어. 혼낼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여전히 미국이 패권국이라는 그런 인식에 젖어 있다는 겁니다. 시대 정신이 아직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서방은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핵 전력 그리고 러시아의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해서 허세로 이렇게 치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실제 지도부들은 심각하게 고민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주무르고 있는 자들, 바이든은 아닐지 몰라도 어떤 주무르는 세력은 오히려 굉장히 영악합니다. 그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도 러시아의 핵 경고를 이제 서방이 무시한다는 거죠. 토마호크를 이용해서 모스크바를 때린다, 한 몇십 발을 날리는 겁니다. 모스크바 입장에서는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토마호크는 핵 탄두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바로 이 핵 버튼에 손을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방 관리들은 현실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 러시아의 핵 경고를 이해하고 그리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이런 보복을 할 것이다. 이때 대화가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 핵은 협상의 툴입니다. 그대로 이제 그 자체로 군사 무기라고 부르기는 힘들죠. 그러나 어쨌든 서방의 지도자들은 너무나 오만하기 때문에 핵무기가 개입할 위협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러시아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여러 가지 경고 어떤 단계를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무역 및 금융 반격 그리고 서구 적들에게 첨단 무기를 대칭적으로 제공하는 거죠. 후티나 헤즈볼라에 첨단 미사일을 제공하는 겁니다. 지르콘 같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첨단 대함 미사일 제공하면은 이 홍해나 지중해에 떠 있는 이 미국 함정들은 그냥 한 방에 골로 가는 겁니다. 심각한 거죠. 자, 그리고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에서 오는 전력망 이것을 공격하면은 우크라이나가 정전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국경에서 군수품이 이동하는 어떤 허브들 이것을 파괴한다거나 혹은 흑해 그리고 이제 그 외 지역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과 서구의 이 ISR 자산들입니다. 정찰기, 드론 혹은 위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파괴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작업을 한 집단이 최근에 후티입니다. 러시아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약한 이 후티 집단이 선제적으로 미국의 정찰 드론 이런 것을 요격했습니다. 이런 거 보고 러시아 사람들은 푸틴 보고 야 이 쫄보야 바보야 이렇게 욕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엘레스테 크룩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레스테 크룩은 기본적으로 세계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러시아가 이것을 리드하고 있다. 이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서구는 오만함에 가득 차 있는 거죠. 휴브리스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들의 시대 정신이 뒤처짐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는 세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크라이나전 물리적으로 서구가 힘을 합쳤는데 철저하게 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그들이 연장할수록 오히려 그들이 더 이제 이 재정적인 손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가 브릭스로 뭉치고 있고 그들은 새로운 인터내셔널 뱅킹 시스템, 결제 시스템, 무역 루트, 뭐 새로운 어떤 무역 협정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여기로 뭉치게 되면은 서구가 만든 디자인한 그런 어떤 기구라든가 조직 여기는 이제 참가자가 뭐 없어지진 않겠죠. 어느 정도 이제 작아지는 겁니다. 적어지게 되면은 이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LSD 커리큘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론폴 인스티튜트 가서 직접 이 원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